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잠시 멈추고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늦은 밤부턴 정체 전선이 올라오면서 내일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질의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오릅니다. 물가 인상 속에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프랑스에서 치러진 총선의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강경 우파인 국민연합의 압승이 전망됐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 프랑스는 27년 만에 역대 네 번째 좌우 동거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주말에 이어졌던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고 내륙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밤부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쏟아질 텐데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7월 첫날인 오늘 주말에 내린 장맛비의 영향으로 낮에는 후텁지근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 온도가 31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는 전국에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에는 대전시 대덕구 야산에서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컸습니다. 다음 주 계속 비 온다는데 저거 위험해서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경기 가평의 한 하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40대 외국인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부산에서도 공사장 가림막이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도 있었습니다. 잠시 그쳤던 비는 오후 3시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전남권과 경남권은 오후 9시부터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다시 비가 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의 원구성이 가까스로 끝났지만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처리해서 국회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주를 정부와 대여 공세의 분수령으로 정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16명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유전 발표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은 물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시키려는 태세입니다.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의 이중 엔진으로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원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당해야 할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죄 지은 자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이 모든 모순의 출발은 이재명 지키기에서 출발됐습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검토 중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곧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후보들의 거친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에 공한증까지 어떤 말로 치고받았는지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소통과 신뢰, 경험 3가지가 없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제대로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앞으로 그 대통령과 우리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의논하면서 설계해 나갈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원 후보는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측도 한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자처한 배신 프레임을 극복하고 싶다면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주장부터 명백하게 철회하길 바랍니다. 한 후보 측은 인신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한 후보에 대한 공포증, 이른바 공한증이 있더라도 협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자신에게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묻는 비판을 의식한 듯 총선 당시 각 후보들의 선거를 돕는 사진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와 원 후보 모두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한테 패한 분들은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아니냐. 배신의 정치 운운합니다만 우리 총선 왜 졌습니까?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압구정역에서 수서역 구간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치역 하행선 선로에 있던 특수차량 배터리에서 연기가 시작된 걸로 파악됐다면서 새벽 5시 40분쯤 유독가스 배출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소비자 물가 안정세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의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km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납니다. 미국의 대선 구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참패한 후 혼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권자 10명 중에 7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바이든 지키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대선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력 등 건강 문제가 토론 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에 후보 사퇴론이 확산되자 바이든은 급히 진화합니다. We're going to fight for child care, paid leave and elder care. America bows to no one, no one ever. 질 바이든 여사도 투표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옷까지 입고 나와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합니다. CBS 유고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유권자 1,130명에게 물어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반대 응답이 72%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보좌진들의 발언도 자충수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토론에 부진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안정적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피로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 하루 6시간을 제외하면 올바른 판단이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This guy's 3 years younger and a lot less competent. I think that just look at the record. Look at what I've done.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후보를 교체하려 해도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공화당은 내심 바이든이 낙마할까 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젊은 후보로 교체된다면
트럼프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13살 난민 소년을 제압하려다가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알고 보니 비비탄이 나가는 모형 권총이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부도시 유티카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던 소년이 갑자기 뒤돌아 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쫓던 경찰을 향해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이내 소년이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지자 총소리가 납니다. 경찰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끝내 숨졌습니다. 이 소년은 13살, 중학교 2학년의 니아 무에이로 미얀마의 카렌족 출신 난민입니다. 카렌족은 미얀마 군부에 저항한 소수민족으로 유티카 지역에 4,200명 정도 모여 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무에이는 인근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몸수색을 하려 하자 갑자기 도망을 쳤습니다. 조사 결과 무에이가 가지고 있던 총은 공기로 비비탄 등을 발사하는 모형 권총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티카 시장과 경찰이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유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진 못했습니다. 경찰 측은 모형 권총이라지만 탄창이 분리되고 1년 번호까지 있어 진짜 총과 구분이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Officers quite frequently work in situations that are very chaotic, ever evolving, and they have to make split-second decisions. First, with deadly physical force, including if there appears to be a handgun, whether it's replica or not. 하지만 이미 쓰러진 소년을 주먹으로 때리고 총으로 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프랑스에서 치러진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강경 우파인 국민연합의 압승이 전망됐습니다. 프랑스 뉴스 채널 배 FMTV는 극우 국민연합이 33%를 득표해 577석 중 최대 310석을 차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범여당 측은 22%에 그쳐서 최대 120석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여소야대 정국으로 프랑스는 27년 만에 역대 4번째 좌우 동거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총선에서 지더라도 대통령직 사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서울 동작대교가 결혼사진의 명소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붙잡으며 촬영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원통형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너머로 한강의 밤 풍경이 담깁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연인의 모습을 포착해 찍을 수 있어 여러 사진작가들에게 입소문이 난 촬영 명소라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곳엔 엘리베이터를 붙잡지 말아주세요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한 사진작가는 촬영을 하려다가 대뜸 욕을 먹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대관한 듯이 붙잡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모든 사진작가가 욕을 먹게 된다면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엔 건널목 위에서 빨간불 신호에 결혼 사진을 찍는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웨딩 촬영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한 도지사 후보의 정견 방송이 논란이 됐습니다. 상위를 탈의한 후보가 크게 알려졌는데 황당한 발표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귀여운 나의 정견 방송을 봐줘. 이런 정당 이름의 우치노 아이리 후보 갑자기 상의를 벗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발표된 도쿄도지사 후보의 정견 방송입니다. 조커 의원과 투표율을 올리자 이 정당의 후보는 분장을 하고 나와서 시끄럽게 웃기 시작합니다. 양손바닥에 희극이라고 적거나 단상 위에 누워버리면서 손바닥을 카메라에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도쿄의街は まるで映画ジョーカーのゴッサムシティ. 레슬러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나오거나 스스로를 쇼군,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부르며 플라스틱 투구를 쓴 후보, 또 AI당의 후보는 얼굴을 가린 채 발표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56명의 후보가 난입한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 끊임없는 기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쏘아 올린 로켓이 산으로 추락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엔 날아올랐다가 고꾸라지는 모습 그대로 담겼습니다. 로켓 천룡 3호가 하늘로 날아오르다가 검은 연기를 내뿜더니 기울어진 채 추락합니다. 로켓은 곧바로 시험장에서 1.5km 떨어진 거리에 허난성 근처 산으로 떨어져서 폭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는 중국의 스페이스 파이오니아는 로켓의 몸체와 발사대의 연결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마을과는 떨어져 있었고 추락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텔레그래프는 이 회사가 이달 초 투자자로부터 약 3천억 원의 자금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얼마 전 중국 남서부에선 로켓에 잔해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로켓 사고라면서 이 사고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다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으로 당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복합적인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도쿄도지사 선거의 정견 발표, 가장 논란이 된 건 선거 방송 중에 옷을 벗은 이 후보였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의 논란들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NHK의 방송 화면입니다. 이날은 귀여운 나의 정견 방송을 봐주세요라는 기이한 당명의 대표 우치노 아이리 후보의 정책 발표가 방송되었습니다. やっとみんな会えたね。どうも、私が可愛いで有名な内野愛理です。 유권자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대신 혈액형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늘어놓습니다. 급기야 긴장돼 덥다면서 속옷 같은 옷만 남겨두고 상의를 벗습니다. カメラの前のあなたも今変な目で見たでしょ。私のこと恥ずかしいから。続きは後で。 신변 잡기 같은 정견 발표는 고스란히 공영방송에서 6분 동안 방영되었습니다. ただいまの放送は公職選挙法に基づいて 방송 이후 수화 통역사가 극한 직업이다라는 댓글은 물론 전파 낭비다, 일본은 끝났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56명의 후보가 난립한 도쿄도지사 선거는 황당한 선거 포스터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후보 사진 대신 시박연과 여성 나체 사진이 걸리거나 난데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스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이 아니면 제한하지 않는 일본 선거법을 악용한 겁니다. 한 차례 일본 정부가 경고했지만 옷을 벗는 기행은 막지 못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우리나라 1호 수족관 63빌딩의 아쿠아리움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39년 동안 다녀간 관람객만 9천만 명이 넘는데요.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도 다정한 연인들도 모두 들뜬 얼굴로 수족관을 바라봅니다. 영업을 종료하는 서울 63빌딩 아쿠아리움입니다. 1985년 7월에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형 실내 수족관으로 물범과 펭귄, 거북이 등 약 250종류의 해양 생물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의 필수 관광 명소였던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관람객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이만했을 때 왔어요. 처음 와봤어요. 오래된 곳인데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고 해서 아쉽고요. 사진은 많이 찍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아쿠아리움을 좋아하던 아이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체험 같은 거 많이 하고 물고기도 많이 보고 펭귄도 보고 한 1년에 15번 정도? 어떤 물고기 봤어요? 사양어. 39년 동안 9천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던 아쿠아리움.
내년엔 이 자리에 미술관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있던 해양 생물들은 일산과 여수, 제주 등 다른 지역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집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야구는 포수 노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올 시즌 포수로 변신한 KT의 강백호가 완벽한 리드에 결승 홈런까지 날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말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8회 투아웃 1대1 동점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강백호. 무릎까지 꿇으며 힘차게 방망이를 돌립니다. 승부를 결정지은 강백호의 비거리 125m 결승 홈런입니다. 강백호는 수비에서도 맹활약했는데요. 포수로 출전해 5명의 투수를 이끌며 삼성 타선을 단 한 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시즌 중에 이렇게 포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투수들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믿어주고 있는 우리 투수들 너무 고맙고. 강백호의 공수 맹활약에 힘입어 KT는 더블헤더 2차전에서 삼성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삼성은 9회 초 무사 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박병호와 강민호가 내야 뜬공으로 물러났고 이성규는 삼진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앞서 1차전에서는 양팀이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KT는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하며 8위 하나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창원에서는 LG가 NC를 9대6으로 꺾고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LG는 1대1 동점이던 7회 NC 불펜진을 상대로 오스틴의 3점 홈런을 포함해 대거 8득점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가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늦은 밤부턴 정체전선이 북상해 내일은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